안녕하세요. 쌍둥이 랑로켓 아빠 이모현입니다. 오늘은 랑로켓 오너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스텝 바하고 이 링크하고 연결되는 연결부가 있습니다. 근데 산행을 하다 보면 이 링크 쪽이 흔들리기 때문에 연결 부위에 있는 이 볼트가 풀려나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산행 후에 꼭 이 네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쪽에 있는 볼트를 꼭 점검하셔가지고 이 풀려 있다면 꼭 이 나사를 조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림 방지제를 발라서 고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 잼에서 이 센터 드라이브 샤프트를 많이 개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무드 볼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드 볼트를 저 또한 처음엔 그랬고 이 초보자분들은 그냥 조이시는데 이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냥 조이면 반드시 산행 중에 이게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기가 떨어지면 여기 구동이 안 되고 이쪽이 구동돼서 이륜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죠. 산행 중에 이 볼트가 떨어져 나가 버리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무드 볼트에는 풀림 방지제, 뭐 록타이트 이사이 같은 것들을 꼭 바르셔가지고 이 나사가 빠져지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지에 박는 이런 나사들은요, 수축 그런 타이트하기 때문에, 나사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빠지질 않는데, 이 쇠 부분은 아무래도 약간씩 유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쇠 쪽 부분의 부품들은 항상 록타이트 풀림 방지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락로켓을 두 대를 운영하는데 꼭 아들이 모는 그 락로켓은 모터에 발열이 심하거나 또 모터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생각해 보니까 이 그 돌에 걸려가지고 부하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트리거를 당겼기 때문입니다. 예, 트리거를 당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변속기에서 전류를 보내서 모터에 계속 전류가 공급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부하가 걸리니까 변환되지 못하고 이게 열 에너지로 환원돼서 계속 모터의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이 과열돼서 타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오죠. 그러면 모터의 성능이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모터의 자성이 점점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어 같은 경우에 특히 탄력 주행을 해가지고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 트리거질을 해주는 것이 기자재를 오래 쓰고 또 견적이 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이제 이 락로켓은요, 처음에 27톤 모터를 가지고 좀 가벼운 차체이기 때문에 통통거리면서 가볍게 이렇게 운행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가벼운 산행을 하기에는 뭐 밸런싱이 굉장히 좋은데 하나하나씩 이제 튜닝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중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차를 어떻게 꾸며 나갈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락레이서처럼 바퀴 회전수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엑시얼 계열처럼 십자처럼 꿀렁꿀렁 가면서 천천하게 운행을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을 잡았냐면 자, 보통 2.2 타이어를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사실 스케일감에서는 참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신발을 신으면 신을수록 이런 작은 돌들이 점점 그 더 잘 뛰어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 박물관에 살아있다 보시면요 거기에 그 조그만 애들이 그 풀밭에서 막 전투를 벌이는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그 풀밭이 굉장히 그 숲과 같은 그런 거대한 밀림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큰 타이어를 쓰게 되면요 어쨌든 등판 각도는 높아지고 또 등판 주파력도 좋아집니다. 다만 스케일감에서는 조금 좀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2 타이어를 끼게 되면 약간 스케일감으로 약간 몬스터 같은 그런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려요. 하지만 주파 능력에서는 이 2.2 타이어가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갈지 좀 방향성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중량을 주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그 WBC 경기가 있었죠. 그 투수가 투수판을 밟을 때 접지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스파이크의 흙을 이렇게 갈아내는 그런 닦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약간의 중량을 가해서 이 접지를 좀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35톤 모터가 있고, 그리고 약간 중량이 좀 가해졌기 때문에 여기도 딱 놓으면 벌써 약간 타이어가 좀 가라앉죠. 그래서 접지력이 있게 바위를 타고 넘을 수 있게 저는 좀 약간 튜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차를 딱 들었을 때 이 차가 거의 밑으로 향하는지 위로 향하는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각이 갔을 때 이 차가 전복이 될지 안 전복이 될지는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데코 때문에 인테리어 뭐 때문에 이 타이어를 여기다 뒀지만 이 차의 중심에서 트라이얼의 중심에서는 가장 그 무게를 줘야 될 곳은 바로 이 앞쪽 엑셀 부분입니다. 이쪽에 무게를 주는 것이 전복을 좀 막고 산을 잘 타고 또 바위가 잘 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쪽 부분에 특히 이쪽 부분에 무게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엑셀의 이쪽에 이제 메탈을 이렇게 두고 만들거나 메탈화된 엑스를 달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게추 작업을 해서 아예 이쪽으로 가장 좋은 저중심의 앞쪽에 무게를 두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가운데 쪽 위쪽에 무게를 두면 전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주행성이 좀 많이 안 좋아집니다. 다만 앞쪽에 너무 무게를 두었을 때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이제 산행을 끝내고 이제 내리막길에 갈 때는 특히 드랙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에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직으로 내려올 때도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앞쪽에 하중이 걸리니까 이게 전복이 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중을 앞에 뒀을 때는 산행을 할 때는 부드럽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너무 극한 경사에서는 얘가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에 좀 주의사항을 좀 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좀 랑로키 오너분들이 요즘에 이제 배터리 트레이를 갖다가 이 앞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무게 중심을 지금 앞쪽으로 쏠리는 게 하는데 가장 좀 저렴하고도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또 산행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점들만 좀 주의하신다면은 좋은 그런 기자재로서 좋은 그 무게 중심 배치로 재밌는 그런 산행을 좀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제조사에 이 메탈링크가 하나 둘씩 그 오리지널 순정 파츠가 지금 하나씩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메탈을 쓰긴 쓰는데 밑에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둬서 메탈화 작업을 끝마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 무게 중심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복이 될 수 있고 또 양쪽 다 바퀴에 충분한 접지력을 살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 주시고 메탈화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이 모든 걸 다 메탈로 바꿔버리면 사실 메탈카보다 가성비는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어떤 곳에 이 메탈을 할 것인지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RC 생활을 즐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랑로켓 뭐 강자면 강자고요. 팁은 팁인데 이런 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잼에서 새로운 바디, 킬러 바디가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킬러 바디를 얹어서 이 차가 어떻게 좀 멋있게 변모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참 따뜻한데 좋은 RC 생활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